여기서는 그 역률과 피상전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저항과 코일, 콘덴서에서의 그 전력은 일반 평균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로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V와 I는 전압과 전류의 시로값이고, 그 다음에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알듯이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0일 때 1이라는 가장 큰 값이 있고 90도일 때는 0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1부터 0까지. 그래서 결국 P라고 하는 평균 전력은 세타가 0일 때 저항과처럼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을 때는 VI가 되고, 그리고 90도가 됐을 때 코일과 콘덴서인 경우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90도가 되니까 콘덴서인 경우에는 또 코일인 경우에는 각각 0이 됐습니다. 0이. 즉 평균 전력이 0이 됐다 하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역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률, 그래서 역을 파워 팩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PF, 파워 팩터 이렇게 역률 혹은 약자를 써서 PF 소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VI분의 P, 결국 코사인 세타를 역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률은 여기서 보면 VI를 평균 전력을 VI로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가 남죠. 그래서 평균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을 바로 역률이라고 합니다. 역률. 다른 말로 파워 팩터 이렇게 하죠. 파워 팩터.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이 식에서 코사인 세타는 VI분의 P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역률은 VI분의 P.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임피던스 페이저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임피던스 페이저들을 보면은 그 저항과 우리가 임피던스는 R 더하기 JX, 그래서 R은 저항이고 X는 리액턴스 성분이죠. 코일이나 콘덴서가 갖는 리액턴스 성분인데 우리가 페이저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세타라고 하는 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Z분의 1이죠. Z분의 1. Z분의 1. 이렇게. 또 우리가 이것을 어드미턴스로 표현하게 되면 그 y는 이꼬로 G 더하기 JB 이런 식으로 해서 G는 컨덕턴스, 서셉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Z분의 R 이거나 혹은 그 Y분의 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역률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역률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역률을 그 PF가 아까 우리가 PF가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죠. 파워 팩터. 이게 이제 1인 경우, 코사인 세타 1인 경우는 어떻게 돼? 1이 되려면 세타가 0이 돼야 되죠. 0이 있다는 것은 코사인 세타 1이죠. 즉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다는 거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같다. 즉 리액턴스 성분이 없는 저항만의 부하가 있는 경우다. 그래서 이것은 저항에서의 전력이 모두 에너지로 바뀐다는 의미로 가장 쓸모 있는 유효 전력을 발생한다. 저항만 부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같다는 것은 세타가 0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고 하는 것은 저항 소자만 있기 때문에 이 저항에서의 평균 전력은 VI죠. 이게 평균 전력. 그래서 모든 그 전력이 에너지로 이제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유효 전력. 그래서 우리가 그 이 평균 전력을 P를 다른 말로는 유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유효 전력. 혹은 평균 전력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류에서의 전력을 얘기하면 이 평균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PF가 0인 경우, 이거 세타가 어떨 때 0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90도일 때. 코사인 세타, 코사인 90도 혹은 코사인 마이너스 90도 0이 되니까 이것은 저항 성분은 없고 코일 혹은 콘덴서 성분만 있는 경우 이때 그 역률이 0이 되죠. 그래서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를 의미하며 부하에서 전혀 유효 전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세타가 0보다 큰 경우, 세타가 0보다 작은 경우. 세타가 0보다 큰 경우는 0에서 1까지고 이렇게 되죠. 세타가 0보다 큰 경우, 0보다. 그러니까 세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뭐냐면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를 기준으로 보면 전류가 전압보다 늦은 경우. 그래서 이것을 전류를 기준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 지라는 게 지각할 때 늦다는 뜻이죠. 그래서 lagging power factor다. 지상 역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늦은 경우는 지상 역률, 전류가 앞서는 것은 진상 역률 이렇게 leading power facto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타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즉 90도보다 0보다 크거나 90도보다 작은 경우, 전압이 앞서거나 전류가 앞서는 경우, 이럴 때 전류가 앞서는 경우는 진상역률, 그 다음에 전류가 늦은 경우는 지상역률. 그래서 코일 성분만 있을 때는 지상성분이 되는 거죠. 전압이 앞서니까. 전류를 기준으로 하면 전류가 늦은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각각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률을 백분율로 표현하면 이 코사인 세타가 85%,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아까 앞에 쓴 것이 0부터 1 크는데 0.85 정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좋은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소에서 우리가 발전을 해서 우리 집까지 쭉 보내는데 이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거기서 중간에서 열로 소비되거나 또 전압이나 전력 위상차가 많아서 그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100이라는 전력을 발전을 했으면 우리 가정까지 왔을 때 가장 좋은 건 100이 다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올 수는 없거든요. 그 전송선로에 코일 성분도 있고 콘덴서 성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80% 정도 온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필요한 그 전력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해주는 거죠.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많이 40%나 50%, 50%밖에 안 온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 필요한 전력만큼 더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저기서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생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효율이 적어도 0.85, 즉 85% 이상이 되면 좋은 시스템이다. 좋은 효율이다. 역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을 관련되고 하는 부분이 전압과 전력 위상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전압의 크기나 전류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전력을 계산할 때는 역률이 가장 중요한 또 의미를 갖습니다. 뒤에서 좀 더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그 평균 전력 혹은 유효 전력을 우리가 P라고 하죠.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은 일단 유효 전력입니다.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했는데 단위는 이제 와트죠. 그래서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유효 전력 이렇게 돼 있고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 우리가 임피던스 페이저들을 보면 이게 임피던스고 이게 R이고 이게 X가 있죠. 이거 세타가 이렇게 되면 코사인 세타 그러면 Z분의 R이죠. VI VI 코사인 세타 이것은 이제 유효 전력 혹은 평균 전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사인 세타는 Z분의 X가 되는 거죠. 이때는 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 무효 전력. 그래서 무효 전력의 그 단위는 보통 이제 우리가 바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VA 그러니까 VI 코사인 세타 VI 전압과 전류를 곱한 교류에서의 전력은
이걸 피상전력이라고 합니다. 피상전력. 어페란트 페어라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압과 전류의 표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무효전력, 유효전력, 피상전력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발전기나 변압기에서 변압기, 케이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에는 보통 이 피상전력을 표현을 합니다. V하고 A 단위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전기적인 최대 허용 손실이 얼마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VI로 이제 곱해서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근데 피상전력 PA는 VI가 되니까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그 P제곱 더하기 PR제곱, 즉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을 각각 제곱을 해보면 그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 그 코사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잘 활용을 해서 P의 제곱, 그 평균 전력의 제곱하면은 V하고 I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PR, 무효 전력의 제곱은 VI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이게 두 개를 더하면 P제곱 더하기 PR 제곱 하게 되면 VI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게 삼각함수에서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VI의 제곱이 되죠. 근데 VI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피상 전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PA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즉 피상전력의 제곱을 해주면 유효전력 그 다음에 무효전력의 각각 제곱의 합과 같다 하는 식을 유도를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전력계통에서 평균전력, 즉 유효전력을 알면 그리고 이제 무효전력을 알게 되면 피상전력도 구할 수 있고 또 그 관계식을 또 다른 뭐 무효전력을 유도해낼 수도 있고 뭐 관계식을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평균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만 알게 되면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무효전력이 되고 단위는 이제 바르가 되는 거고 와트고 그리고 그 피상전력은 VI 단위는 V하고 I를 그대로 써주는 거죠. 전압과전력을. 그래서 세 가지의 전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페이저들을 그려서 임피던스 페이저들을 그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력도 이제 그런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A 피상 전력은 그 유효 전력하고 무효 전력 이것을 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 페이저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PA는 피상 전력은 이게 이제 VI죠. 피상 전력은 그 유효 전력하고 무효 전력의 페이저 합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VI 이제 사인 세타고 이게 세타인 경우에 사인 세타가 되고 이것은 VI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전력 우리가 이제 결국 이것이 VI가 되는 거죠. VI. 그러니까 열을 표현한다면 V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열로 표현하게 되면 I 제곱 R이 되는 거죠. I 제곱 R.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송 전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가정으로 보낼 때 중간에 오는 열 손실은 I 제곱 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전류 곱하기 도선의 저항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다시 해보면 결국 그 i제곱 r은 i제곱 r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i제곱 r vi는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vi 사인 세타가 무효율이잖아요. 그 무효율도 열 손실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커지면 결국 중간에서 오는 손실도 함께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효 전력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아질수록 이제 좋은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효한 것은 유효 전력인데 이 무효 전력도 무효율이 커지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이제 우리가 역률이라고 그랬죠. 역률. 사인 세타는 이제 무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효 전력, 피상 전력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방금 설명했던 무효 전력만 다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효 전력이다 그래서 무효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리액티브 파워다. 리액티브. 유효 전력은 액티브 파워죠. 유효 전력은 다른 의미로 써서 액티브 파워. 그리고 무효 전력은 리액티브 파워.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걸 대문자로 이제 I 코사인 세타나 V 코사인 세타. 보통 우리가 이걸 I라고 하면 이쪽 부분이 세타의 그 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 평균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I 코사인 세타 혹은 V 코사인 세타 이 자체를 우리가 IR 혹은 VR 이렇게 대문자로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것은 이제 V 곱하기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거나 혹은 I 곱하기 V 코사인 세타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V 곱하기 IR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I 곱하기 VR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를 우리가 유효 전력 이렇게 표현하면 소문자는 무효 전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결국 표현하는 거죠. 사인 세타. 예. 그래서 이것을 예. 유효 성분을 이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 I 사인 세타 소문자로 무효 성분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무효 전력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르로 이제 표현한다 그랬죠. 바르. 그래서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 성분이다 그래서 바르라고 표현합니다. 단위를 묻는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유효 전력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균 전력, 유효 전력은 와트고 무효 전력은 바르고 이렇게. 피상 전력은 그냥 전압과 전류의 곱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 전력의 삼각함수도, 전력 페이저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PA가 되고, P가 되고, PR이 되고, 리액티브 성분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피상 전력은 이것은 무효 전력, 유효 전력 곱하기 무효 전력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전력 그 유효 전력을 얘기할 때 유효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이게 유효 전력이고 이게 피상 전력이고 이게 역률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유효율이라는 것은 유효율을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률 혹은 파워 팩터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다. 그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P는 VI 코사인 세타 맞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게 PA죠. 피상전력이죠. PA. 그 코사인 세타는 VI분의 P가 되니까 이게 PA분의 P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PA분의 P를 표현할 수도 있고 PA는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율. 반면에 이제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라고도 하고 유효 전력을 할 때 VI 코사인 세타니까 유효율이라고도 하고 사인 세타는 무효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임피던스 페이저드로 하게 되면 이게 Z, R, X가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Z분의 X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각각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유효전류, 무효전류. 유효전류는 IR, I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전류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류는 사인 세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각각 전류를 유효전류와 무효전류를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I다 그러면 코사인 성분, 사인 성분. 사인 성분은 무효율 할 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무효 전력 구할 때. 예. 그래서 평균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것을 IR로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 V 곱하기 IR. 그 다음에 그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니까 이 부분을 무효율까지 표한 그 전류를 IR 스몰 R로 이렇게 표현하겠어. V 곱하기 I 스몰 R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무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예제를 이용을 해보면 얼마든지 관련된 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부분 이제 몇 가지 복소 전력, 어떤 경우는 이제 복소 전력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벡터량을 표기해서 전압과 전류를 곱한 피상전력을 곱해서 피상전력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V하고 I가 있을 때 V 전압하고 이제 I 전압을 복소수로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그거의 공액 복소수를 곱해주면 이렇게 공액 복소수를 곱해주 이렇게 곱해주거나 이거 공액 복소수 표시죠. 이것도 공액 복소수. 그러면 이게 이 앞부분이 피상 전력이고 평균 전력이고 이게 무효 전력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V 곱하기 I 이렇게 스타는 공액 복소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게 각각 평균 전력과 무효 전력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V하고 I 전압과 전류가 이런 관계다. 그러면 이걸 곱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복소수의 연산과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V하고 I 전압과 전류가 있을 때 복소수로 표현됐을 때 이거의 공액 복소수 곱하기 전류 혹은 V 곱하기 I의 공액 복소수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것은 P, J, PR 평균 전력과 무효 전력 이것 때는 J, PR 이게 평균 전력, 무효 전력 그러니까 이제 실수부하고 허수부에 대한 게 각각 평균 전력과 무효 전력이다. 공역 복소수로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률 개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P는 VI 코사인 세타 이게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 이게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 유효 전력.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할 때 발전소에서 발전한 그 전력이 온전히 우리한테 오면 되게 효율이 좋은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역률이 1이고 그러면 발전소에서 발전소에 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내가 집에서 100이라는 걸 필요하고 발전소에서 얼마를 발전할 것이냐. 그 전송선로에서 손실이 하나도 없으면 100만 생산하면 되겠지. 전기를 100. 전기를 만들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죠.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뭐 수력 발전이든.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간에 전송하면서 역률이 나쁘다. 그 뭐 0.85%밖에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200이라는 걸 전력량을 생산을 해야지 내가 필요한 100을 공급을 해주겠죠. 그렇잖아요. 발전소에서는 소비되는 그 전력만큼 그 이상으로 해줘야지 넉넉하게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더운 여름에 전력 그 전력에 전력이 그 모자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갑작스럽게 그 정전이 일어나죠. 신호등이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와서 교차로에서 막 사고가 생긴다든가 또 뭐 로봇 수술을 받는다든가 장기적인 시술을 받는 중요한 수술을 하다가 전기가 절전이 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중요한 부분에는 다 그 발전 비상 발전 같은 걸 하지만 그런 게 마련이 되지 않다 그러면 수술하다가 전기가 나가게 되면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중요한 그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절전이 되게 되면 모든 게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갑작스럽게 정전이 일어나면 굉장히 커다란 사고로 재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산업이 발전할수록 전기가 많이 소비되는 전기가 많이 필요한 쪽으로 모든 게 전기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만큼 이제 그 전기 수요에 맞는 발전 재택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또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면 발전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화력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발전, 원자력 발전, 어떤 안전성의 문제도 대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풍력을 이용한다든가 태양광을 이용한다든가 하려 해서 친환경적인 발전을 이제 주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효율이 원자력 발전처럼 이렇게 효율이 좋지가 않거든요. 또 밤에 또 바람이 안 불거나 태양이 없거나 이럴 때는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 전기의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친환경 정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기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가장 효율이 좋은 원자력 발전을 할 것이냐.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폐기물 문제라든가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옹호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력 발전을 억제하면서 친환경 정책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제 전기의 그 단가가 전기값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죠. 수요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이상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이 토론을 이제 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자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 중에서 역률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역률을 좋게 해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사인 세타에서 이게 역률인데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예요. 그래서 전류가 앞서가면 진상역률, 전류가 늦으면 전압보다 늦으면 지상역률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 어떤 부하에 일정한 전력을 공급해야 할 경우에 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공장에서 전기가 해서 하는 일들이 부하죠. 부하의 역률이 낮으면 같은 전압으로 큰 전류를 흘려주어야 한다. 즉 피상 전력이 크게 되어서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송전선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전동기 등을 포함한 송전 계통에서 열손질이 많아지므로 기기의 용량이 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역률이 낮게 되면 발전을 훨씬 더 크게 해서 해줘야만이 중간에서의 손실을 생각하더라도 부하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송전선로 같은 경우, 전력 계통 같은 경우 대부분의 유도성 부하이므로 코일 성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 역률이 된다는 거예요. 세타가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빨라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되느냐면 일반적인 그 전력 계통에서는 유도성, 코일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빠르고 또 세타가 커지는 거죠. 세타가 커지면 전압과 위상차가 커지는 거죠. 위상차가 커지면 어떻게 돼? 이게 커지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코사인 세타가 작아진다는 것은 역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코사인 세타가 커지면 이것을 작게 해주기 위해서 콘덴서를 붙여주는 거죠. 콘덴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콘덴서는 전류의 위상을 전압보다 앞서가게 해주죠. 결국은 그 전력계통에서 코일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전압이 앞서가고 전류가 늦게 되는 거죠. 전압이 이렇게 앞서가고 전류가 이렇게 늦게 되는 부분을 이거 부분을 세타를 작게 해주기 위해서 전류를 당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을 시켜서 전류가 앞서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타가 0에 가까워지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가 이것처럼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역률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률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하를 코일이나 콘덴서 성분이 코일 성분이 이제 많으니까 이것을 콘덴서를 붙여서 그 지상역률을 진상역률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세타가 위상차가 0에 가깝게 해서 코사인 세타가 1에 가깝게 해줌으로 해서 유효전력 값이 커지게 해주는 거죠. 유효전력 VI 코사인 세타에서 이 값을 커지게 해주는 거죠. 그것을 역률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교류 전력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실험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상적으로 보면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전력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전력계를. 아니면 전압과 전류를 따로 측정을 해서 계산을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역률을 계산할 때는 전체 전압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 VR 저항에 걸린 전압을 측정을 이렇게 해서 역률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류는 R분의 VR 하게 되면 이제 저항에 흐르는 전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하고는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IV 하게 되면 이제 역률을 평균 전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P는 뭐 우리가 R분의 VR 그러니까 저항에 걸린 전압과 역률이 이제 V 곱하기 VR이고 역률이 그 다음에 I가 그 R분의 VR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P는 VI 코사인 세타인데 V는 곱하고 그대로고 그 다음에 I가 R분의 VR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률이 전체 전압분의 저항에 걸린 전압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계산을 해보면 R분의 VR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항에 걸린 전압과 그리고 저항값을 알게 되면 역률을 이제 저기 유효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교류 회로에서의 전력 소비는 저항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피상전력 PA는 V 곱하기 I로 표현되는데 단위는 물론 전압 I 이렇게 표현됐겠죠. VA 전류의 전압, 전압의 단위, 전류의 단위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회로에서 소비된 실제 전력은 전압과 전류 그리고 역률의 곱수로 표현이 되며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하는 얘기고 실제 소비 전력은 I 제곱 R 혹은 R분의 VR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역률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세타로 측정을 하며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있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역률에 대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이게 임피던스 페이저도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죠. 이렇게. 그리고 뭐 전압도 이제 물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압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세타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저항에 걸린 전압, 그다음에 코일이나 콘덴서에 걸린 전압, 전체 전압 이렇게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이거죠. V분의 VR이죠. 예. 예. 전력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전력의 계통도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었죠. 그래서 전력이고 이게 피상전력이고 전력이고 무효전력이고 이렇게 세타니까 예. 그리고 전력계를 이용해서도 물론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실제 예제를 이제 한두 문제 보면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여기 회로에서 전원에 의해 공급된 유효전력과 피상전력, 역률,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구하라. 보면 30V의 전압이 인가가 됐고 저항이 200ohm이고 XL이 코일 값이 2kΩ이었습니다. 자, 그럼 임피던스는 RL 직렬 회로니까 임피던스는 저항값이 2kΩ이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8장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R과 X죠. 이렇게 XL이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니까 R제곱 플러스 XL제곱 그래서 약 2.1001 k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는 이제 실효값이 되겠죠. Z분의 V가 되니까 여기서 구한 저항으로 임피던스로 전압을 나눠주면 14.93mA 이렇게 되겠죠. 실효값으로. 그러면 그 세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Z분의 R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혹은 코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Z분의 R 이렇게 해도 되고 R분의 XL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해도 되죠.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코사인 세타가 Z분의 R이니까 세타는 아크 코사인 Z분의 R 이렇게 구해도 되죠. 물론 굳이 탄젠트로만 딱 구해도 안 구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L이니까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타도 알고 다 구했죠. 역률 구하,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가 구했고요. 코사인 세타는 곧바로 구할 수가 있죠. 세타를 알면. Z분의 R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또 이제 피상전력과 유효전력 P와
PA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V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이거는 V 곱하기 I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V는 주어졌고, I는 방금 우리가 계산을 했고,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는 Z분의 R, Z분의 X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VI I제곱 R 혹은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줘도 되겠죠. 예. 그래서 피상전력은 VI. 그러니까 유효전력이라는 게 결국 항상 저항에서 소비되는 그 전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Z, R, X가 이렇게 있으니까 XL이니까 그래서 평균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제 여기서 또 표현을 보면 Z분의 V는 I가 되니까 그다음에 IR은 그대로 되죠. 그래서 I 제곱 R 이렇게 표현도 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표현이 됐지만 마찬가지로 그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니까 똑같은 식으로 한다면 VI 사인 세타는 Z분의 XL이 되죠. 그럼 Z분의 V가 I가 되니까 이거는 I제곱 XL 이렇게 표현도 되죠. 단위는 이제 바르죠. 이거는 와트가 되고 어떤 형태로든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문제 9.2에 RC 회로에서의 피상전력, 유효전력을 구하라. 같은 얘기죠. 다만 RC인 경우에는 이제 그 임피던스 페이저드가 이런 형태가 이제 되니까 이게 R이 되고 이게 이제 XC가 되는 거죠. 뭐 나머지는 세타고 Z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R이 400옴이고 캐패시티브 리액턴스가 150옴이 되겠어요. 그래서 20.6도 XC가 마이너스 붙여준 마이너스 20.56도. 사실은 뭐 임피던스를 구하거나 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20.5도라는 56도라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마이너스지만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또 플러스가 되겠죠. RC 회로인 경우는 그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 그 RC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이상이 앞서갔죠. 그죠? 전류가 여기 있으면 전압은 여기 있었죠. 이렇게. 전체 전류는 세타만큼. 이렇게 생기니까 전류가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류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되죠. 전압이 늦게 오는 거죠. 그래서 427.15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니까 전류가 P상 전력은 PA가 되죠. 그리고 VA가 되고 그러니까 P상 전력은 VI 단위가 볼트 암페어가 되고 아까 그다음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가 되죠. 무효율을 곱해주면 되죠. P상 전력에.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각각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역률을 계산할 때 이게 소수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Z분의 R로 하게 되면 0.93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PA분의 P 그 우리가
이게 그 PA가 되고 유효전력이고 무효전력인데 이게 세타잖아요. 이거로 PA를 먼저 구하고 P를 구한 거 0.599, 0.560 이것으로 하게 되면 약 93.64, 그러니까 93.65%, 0.05%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의 오차의 공식에 의한 오차로 그다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오차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한 코일의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류 전압 100V를 가했더니 500W가 소비되고 150W를 가했더니 720W로 소비됐다. 코일의 저항과 리액탄스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그, 뭐야, 네. 여기서 풀이를 보면 한 코일의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류 전압 100V를 인가했을 때, 100V를 인가했을 때는 그 100V에서 500W가 하고 교류전압인 경우에는 720W를 소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일의 저항과 리액턴스를 구하라. 우리가 직류인 경우에는 그 V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겠죠. 직류인 경우는 혹은 I 제곱 R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D는 이제 다이렉트 커런트인데 직류에서 우리가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죠. 교류인 경우에는 유효 전력이 VI 코사인 세타죠. VI 코사인 세타. 직류인 경우에는 I 제곱 R VI. 교류인 경우에는 P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요 식에서 우리가 이제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식에서 저항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25m 구했고 저항을 이제 25을 우리가 구했으면 교류에서의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인데 그 V Z분의 R 교류인 경우는 Z분의 R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Z분의 R이고 전류는 Z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Z제곱에 V제곱 R제곱 그러면 Z제곱은 R제곱 플러스 X제곱이고 V제곱 R제곱은 R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류인 경우에 이게 얼마가 되어 있냐면 이게 150V이고 P가 720W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죠. X제곱. 그죠? 그래서 X, 리액탄스 성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P는 이꼬로 R제곱 더하기 X제곱의 V제곱 R이다. X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P는 R제곱 더하기 X제곱의 V제곱 R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PR제곱 P의 X제곱 V제곱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X제곱은 P분의 PR제곱 마이너스 V제곱 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하게 되면 없어지고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군요. 얘가. 여기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은 P분의 V제곱 R 마이너스 P는 없어지니까 R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루트 P분의 V제곱 R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식을 대입 이제 하면 되겠죠. 그 교류를 인가했을 때 전력 720W, 그때의 전압 150V, 그리고 저항 자체는 우리 직류에서 구했죠. 25. 그래가지고 구해보면 X가 15ohm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건 거지. 직류일 때의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죠. 혹은 I제곱 R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혹은 R분의 V제곱. 교류일 때는 VI 코사인 세타. 그죠?
그 이제 전류는 그때 교류인 경우는 임피던스 분의 V니까 임피던스는 RL 직렬회로니까 R 제곱 더하기 X 제곱이다 하는 것을 아니까 요 세 가지 공식만 기억해두면 모르는 저항값이나 코일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RLC 직렬회로에서 R이 8옴, L이 0.0638 헨리, C가 228 마이크로페러이고 주파수를 주어주고 110V의 교류점을 갔을 때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거고 유효전력, 그 V 곱하기 I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고 부효전력, V 곱하기 I 곱하기 사인 세타를 이제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RLC 직렬회로니까 이제 임피던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RLC 직렬회로에서 생각해 보면 임피던스는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죠. 여기는 오메가를 주어진 게 아니라 주파수를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루트 R 제곱 플러스 2파이 FL 마이너스 2파이 FC분의 1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먼저 구하는 거죠. 임피던스를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을 이제 각각 구했고 그러면 임피던스를 구하면 전체 전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전체 전류를.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Z분의 1. 우리가 임피던스 이미 RLC 직렬 회로다 그러면 세타, 임피던스, XL-XC 두 개의 차이죠. 그 다음에 Z, 이게 R이죠. Z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임피던스 역률을 구하고 역률을 구하면 V하고 I는 다 아니까 V는 여기서 110V 있고 전류는 여기서 구했죠. 그래서 다 아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고 사인 세타는 Z분의 X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임피던스에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임피던스들은 Z가 10이고 저항이 8이죠. 8. 그러니까 이거는 6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렇게 알아도 되고 여기서 20 빼기 14가 6이죠. 100이고 8, 8에 64, 66, 36 세타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8, 사인 세타는 10분의 6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면 곧바로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복소 역률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것은 이와 같은 할 때 편리하죠. 페이저에서 전압이 이렇게 복소수로 주어지는 겁니다. 173.2 더하기 J100 그 다음에 전류가 5 더하기 J8.66일 때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구하라. 그럼 이때는 V의 공액복소수 곱하기 I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공액복소수는 와일드카지로 요거의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니까 173.2 마이너스 J100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리고 I는 그대로고 그래서 곱해주면 곱해서 실수부하고 허수부하고 J제곱은 마이너스 1로 정리해 주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유효전력이고 이게 무효전력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복소수인 경우에 복수어 전력을 구할 때 하나 전압에 공액복소수를 곱해서 전류를 곱해주거나 혹은 전압에다가 전류의 공액복소수를 곱해줘서 하게 되면 이 앞부분에 있는 실수부가 유효전력이고 허수부가 무효전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그 9장의 전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